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김지선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지 어느덧 2년, 대학의 많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는 날이 줄게 되면서 자신의 전공, 그리고 학과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고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전공의 기초, 심화학습을 진행하면서 친해지고 전공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시기에 적합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입니다.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은 전공 지식의 교수 학습을 통한 전공학습 능력 증진과 학습 결손으로 인한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서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 교원과 해당 교원의 학과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며 참여하는 교원에게는 강의료를, 학생들에게는 비교과 통합 마일리지와 수기 공모전 당선 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은 학년을 기준으로 전공 스타트 프로그램과 전공 인텐시브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전공 스타트 프로그램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 기초 지식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공 인텐시브 프로그램은 3, 4학년 대상의 심화 지식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즉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서 이론 및 실습에 10시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교원분들에게는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료와 LMS 시스템을, 학생들에게는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증대시키고 결론적으로 전공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및 전략입니다. 전공학습 증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운영이 됩니다. 네, 우선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수요조사 및 기획, 홍보, 모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 센터는 매년 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실시하였던 수요조사 결과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학생들에게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받고 싶은 역량을 물었을 때 전공학습 능력 향상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요. 기획 시에는 전년도의 운영 결과 보고서와 학생들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교원들은 학교의 그룹웨어 공지사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지를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학교의 공지사항, 뎁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과대학에 신청 공문을 내려서 모집을 진행하고 선발 이후 학생들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강좌명과 강의 유형, 목표, 필요성, 강사, 성과 측정 계획, 그리고 독려 방안, 그다음에 세부적인 일정을 이때 작성하게 됩니다. 네, 신청 및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일정은 지난 학기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선발된 특강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 해야 되는 배반 활동이나 그다음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특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LMS 시스템 강의실을 개설해서 각 특강별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실이 개설되고 나면 교수님들은 본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획에 맞추어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론 강좌일 경우에는 줌 아니면 촬영된 동영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습이 필요한 강좌인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강을 진행하고 나면 교수자와 학습자는 각각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교수자의 경우 어떠한 학습을 진행했는지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여 저희 LMS 시스템에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 학습에 대한 성찰지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성찰지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반이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활용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들이 본인의 전공 공부와 학교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학과당 1명 내지 2명을 선발해서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 수기는 그 만족도 조사에서 다 응답하지 못한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0주간의 특강 운영이 끝나게 되면 각 특강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강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 진행 방법, 그다음에 만족도 및 성과, 프로그램이 만약에 차학기에도 진행되어야 된다면 그러한 이유, 또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위 내용은 참여한 교수님들이 본인의 특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뿐만 아니라 운영상에서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을 직접 운영하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표는 실제 지난 학기 저희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운영됐던 특강들의 내용이었는데요. 전공 스타트 특강 12개, 전공 인텐시브 20개에서 총 32개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7개 단과대학 21개 학과에서 참여를 하였고요. 40명의 교원, 993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특강에 선발된 교수님들이 계획한 일정이나 주제에 맞춰서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잘 하시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참여나 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특강 시청 여부나 성취 제출 여부, 만족도 조사 여부 등을 저희가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부터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만족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표는 지난 학기 운영됐던 32개 특강의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입니다. 총 21개의 문항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17번까지의 문항은 학생들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으로 학습 의지, 학습 인지, 그다음 전공 학습 영역, 세 영역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그 사전에 4.01점에서 사후 4.2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밑에 있는 4개의 문항은 프로그램 이제 사후 만족도 조사할 때만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문항도 평균 4.45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 방법 및 전략 부분을 정리하면 총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해당 프로그램은
학과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학과 내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참여 교원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좀 차년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운영 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성과를 얘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성과는 직전 학기 기준의 성과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교원 및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2014년도에 최초에 개설됐는데요. 현재까지 매 학기 많은 학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분반을 구성해서 진행했고 매해 30개 가까이 특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학기 같은 경우에도 10개의 특강, 12명의 교원, 그리고 491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만족도 결과에서도 같이 참여 학생들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내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 및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 나온 수기 공모전이 지난 학기에 48개가 접수되었고 그중에 제가 20개의 우수 수기를 선발이 되었는데요. 이 들어왔던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정보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전공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셋째는 참여 학생들의 전공 학습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지난 학기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성찰일지 제출이나 만족도 조사가 완료된 수료생 688명의 전공 성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료한 학생 중 82.4%, 525명의 학생이 전공 평점이 3.0 이상을 취득하였고요. 그중 29%에 해당하는 학생은 4.0에서 만점인 4.5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앞서 계속 얘기 나왔던 학생들의 수기를 조금 일부 발췌해 봤는데요. 우선 1, 2학년 전공 스타트에 나왔던 의견들은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내용이 쉽게 느껴졌다고 하였고요. 원래 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했습니다. 그 결과 학업 분위기도 좋아졌고 더불어 학과 적응에 잘 못했던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 계기로 좀 학과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3,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내용들을 시험이나 과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학습 방법, 아까 성찰일지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본인들 전공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이나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 및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평점이 4.3이라는 학점을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 실천가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수한 숲길을 헤치고 나갈 때에는 힘이 들지만 길을 돌아보면 내가 묵묵히 걸어온 곳이 길이 되기 마련입니다. 학습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 내 것이 되고 또 길이 됩니다. 물론 혼자라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동기, 즉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더 크고 뚜렷한 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꽃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그 길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학생들이 수료 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질문을 확인하고 제가 혼자 자리에 앉아서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저희가 993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68명의 학생들이 수료해서 67%, 저는 70%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학생들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특강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 인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높은 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수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성찰 일지를 제출하고 만족도 조사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한두 시간 특강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주 동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고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좀 계속 잘 쉬게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교수님들에게도 조금 그렇게 애들이 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독려 부탁드린 연락을 하고 있고 사실 주차 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지만 조금 유연하게 해서 기간이 조금 넘어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